자기의 매력을 좀 발견하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매력하면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미 갖춰진 매력. 그러니까 누구나에게 매력적인 사람한테 매력을 매력이 느낄 있을 것이다 거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단점을 좀 더 아예 캐릭터화 시켜서 뾰족하게 만들어서 페르소나화 시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오히려 알아봐주고 좋아해준다는 거예요. 힙한 할머니가 되고 싶은데 지금 이 삶은 별로 힙하지 않아.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매력을 쌓아가기 위해 뭐를 해야 될지가 조금씩 힌트가 보입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은 항상 태도에서 풍겨오는 것 같아요. 계속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 사람의 편이 되게 되더라고요.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 회사생활 시작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크리에이터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는 스포티파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여러분은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팔로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연예인 또는 동료나 친구가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왜 매력적이라고 느끼시나요? 자기 주관이 또렷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 보여서, 혹은 완벽할 것 같은데 허당기가 있어서, 이렇게 남의 매력은 바로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부러움도 생깁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매력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특히 요즘처럼 나를 드러내면서 자신을 브랜딩해야 하는 시대에는 더 고민이 되죠. 나의 어떤 점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지, 내가 못난 모습을 보이면 비호감이 되지는 않을지, 진짜 나의 매력은 무엇인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의 매력에 대해서 오래 탐구해온 분과 나다운 매력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인사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히렌체입니다. 와, 히렌체님. 안녕하세요. 와, 지금 혹시 구독자 몇 만이에요? 지금 64.8만 정도? 진짜 반올림에서 65만. 네, 65만. 65만 네. 유튜버님께서 또 저희 요즘사에 와주셨네요. 팬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혹시라도 네.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래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강의를 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히렌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히렌체님. 네. 그 채널에서 처음에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뭐죠? 막 히렌 이렇게요. 그거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런 거 나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번 만들어 드릴까요? 네. 같이 고민해볼까 오늘 끝나고? 네, 어울리는 게 뭘까? 약간 네. 그런 뭔가 발랄하면서도 또 내용은 되게 진지하잖아요. 네. 그래서 또 몰입도 있게 그런 컨텐츠를 많이 만드시고 계신데 오늘 그래서 저는 이제 티렌치님 하면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 발성과 화법? 이런 게 떠올라요. 감사합니다. 채널도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1위라고 네. 그건 어디서 한 건가요? 저 유튜브 쪽에서 네네. 그 유튜브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1등이고요. 진짜요? 사실 커뮤니케이션 분야 자체가 워낙에 오래되고 그쵸, 넓어서 그쵸. 맞아요. 이 통틀어가 아닌 유튜브 분야 1위. 커뮤니케이션을 검색했을 때 이 사람이 가장 오래 했고 와. 가장 많이 나온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먼저 일찍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래도요. 어쨌든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이제 히렌츠님이 딱 떠오른다,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네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코치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네. 하는데, 실제로 원래 직업은 말을 하는 직업이나, 네. 예를 들면 저는 아나운서 같다, 이렇게 처음 인상은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공과 하던 일을 좀 여쭤봐도 되나요? 제가 원래 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에서 영화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영화 연출의 꿈을 품고서 감독을 하고 싶어서 진짜.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뭐 제 스토리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보이는 시각적인 것보다 조금 사운드 쪽에 더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음악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사운드와 음악을 좋아하는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영화 연출보다는 사운드 연출을 전공하면서 제가 졸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라디오 PD라는 어릴 때 품고 있던 꿈을 너무 이루고 싶은 거예요. 진짜.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언론고시라는 게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맞아요. 그 언론사 입시 시험이 굉장히 쉽지 않기 맞아요. 때문에 라디오 PD는 이런 썰도 있었습니다. 워낙에 좀 라디오 PD 자체가 하고 싶은 사람에 비해서 공급이 많지 않대요. 그래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누군가 죽어야 자리가 난다라고 할 정도로 들어간 사람들이 절대 나오지 않는 아, 진짜 오래 하시니까. 네, 오래오래 하시고 다들 너무 라디오를 사랑하는 분들이 그 자리에 계셔서 그것만 보고 준비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항상 들어온 분야거든요. 사실은 저는 어릴 때부터 라디오를 너무 사랑했고 하고 싶었던 직업이지만 제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늘 그 퀘스천 마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졸업을 했는데 도전은 해봐야죠. 네. 그래서 한 1년 좀 넘게 도전을 했는데 딱 방송사 한 군데에서 라디오 PD를 뽑길래 일단 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라디오 PD의 커리어를 시작을 했는데요. 라디오 PD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그 미디어적인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제가 받았어요. 네. 라디오가 점점 다른 미디어에 비해서 좀 밀리니까 사양 산업이다 보니까 너가 좀 광고비를 벌어오거나 아니면 너가 좀 밥값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겠냐. 결국 제안이 아니라 그냥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밥값을 하기 위해. 그래서 PD에서 진행자가 되니까 되게 힘든 상황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스피치를 잘하거나 네. 뭐 아나운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를 제가 듣고 편집을 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그쵸. 네, 아마 처음 맞아요. 딱 유튜브 하셨던 했을 순간을 때 기억하시죠? 진짜 내 목소리만 다 빼고 싶다. 네. 약간 이런 생각이. 왜 저렇게 웃지? 막 그러니까 왜 저렇게 얘기했지 저때? 아 진짜 바보 같다. 막 이런 생각 많이 들고. 듣기 싫다. 네. 그런 순간들을 한 1년을 거치니까요. 어느 순간 제가 새벽 6시?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드는 시간대였어요. 네. 일요일 새벽 6시를 진행하면서 PD를 하다가 네. 어느 순간 아침 9시에 생방을 하게 됐어요. 와. 그러니까 매일매일 연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 매일매일이 쌓이니까 제가 되게 스피치가 많이 나아졌다가 스스로도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좀 말을 편안하게 좀 잘하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제가 이후에 이제 이직을 할 때도 도움이 되고 제가 중요한 순간 성취의 순간에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좀 PD를 하면서 좀 네. 진행도 했던 경험이 어떻게 보면 나를 객관화하게 된 과정이잖아요. 그쵸.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끝나고 이걸 다 네, 봐야 내가 되니까. 다듬고 내가 나를 매력적으로 어필하지 않으면 그쵸, 이제 그쵸. 개편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고민했던 것들 그리고 다른 매력적인 분들은 어떻게 하지라고 늘 고민했던 것들을 저에게도 적용했고요. 이후에는 이제 좀 다양한 스타분들을 제가 이직을 한 이후에는 네네. PD로 다시 돌아가서 연출만 계속 했거든요. 네네네. 라디오 PD로 연출을 또 계속 하면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새로운 아이돌들과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네. 아이돌 가수분들. 근데 매번 그렇게 2년을 넘게 하니까 되게 많은 분들, 제가 100팀이 넘는 매력적인 분들을 만났더라고요. 오. 근데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제 삶에 그분들한테 이거 되게 좋았다 하는 것들을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지식화해서 나눠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결국엔 지금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나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가 나의 것이 되어서 지금 내 그쵸. 콘텐츠가 된.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약간 제가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제 회사 후배들이 선배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어떻게 말하는 게 좀 비즈니스적으로 좀 폴라이트하면서 맞아, 예의도 맞아. 바르면서 좀 내 생각도 똑부러지고 무례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제가 맨날 메일도 써주고 뒤에서 말로 조언도 해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유튜브를 시작할 때 그 동생들한테 해준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나랑 친한 후배가 아니었으면 못 맞아요, 물어볼 맞아요. 거잖아요. 혼자 끙끙대고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초년생 때.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과 저의 이 경험이 합쳐져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요즘사 듣고 계신 분들도 저거 내 얘긴데 나도 그런 거 좀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사실 진짜 초년생 때 사실 지금도 좀 저는 긴장도가 높아서 아까 이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네네. 조금 말을 좀 많이 더듬기도 하고 잘 못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잘하세요. 아니요, 저도 많이 연습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뭐 진행을 하거나 인터뷰를 하는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되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저의 고민 상담소처럼 좋습니다. 좀 여쭤볼 게 좀 많습니다. 영광이죠. 네. 그리고 특히 제가 히렌츠님 채널 보니까 자주 등장하는 단어
단어가 있더라고요. 매력적인 사람? 이런 키워드를 많이 네. 쓰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매력적인 사람은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 아니면은 매력적인 사람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던데 네, 뭐 네. 이런 키워드에 좀 집중을 하게 된 또 이유가 있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매력적인 사람들을 매주 만나는 프로그램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좀 이거를 단순히 저 사람 멋있다 이러고 끝날 게 아니라 네. 좀 나한테 맞게 적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좀 닮고 싶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해요. 그러니까 저의 장점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멋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내가 배우고 싶다라고 늘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우고 싶다고 했던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분들은 어떻게 했더라를 삶에 비춰서 보면은 좀 다양한 순간들의 그런 매력들이 날개가 되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나누면 다들 사회생활을 하시거나 자기 업을 쌓아가는데 도움이 분명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매력이라는 키워드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는 늘 친구들과 저 자신한테도 해주고 싶은 얘기가 그 매력이라는 키워드가 갖고 있는 선입견도 좀 깨고 싶었어요. 제가 채널에서 늘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는 매력을 다루면서 한 번도 외모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 이유가 외모가 너무나 중요함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일을 하면서 외모와 상관없이 매력적인 사람들을 분명 만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비결들이 더 매력적이고 그 비결에 대해서 더 탐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온라인에 많은 정보들이 있죠. 뭐 외모를 매력적으로 가꾸는 다양한 방법들은 맞아요. 이미 뭐 잡지나 온라인 책, 뭐 전문가들도 많고요. 근데 반대로 우리의 마인드, 이 내면을 매력적으로 가꾸는 방법들은 별로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늘 그것에 목말랐고 저도 가장 오래 가는 가치는 내면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되고 싶은 대로 늘 컨텐츠를 만들고 책을 쓰다 보니까 항상 같은 결로 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렌치님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대화를 나누면서도 뭔가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는 느낌으로 제가 듣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노하우들을 지금 잘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매력적인 네.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우리의 매력을 찾을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좋습니다. 네. 그러기 앞서서 잠시 광고 타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크리에이터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요즘사를 제작 지원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인터뷰 콘텐츠나 내가 가진 생각과 지식들을 나만의 콘텐츠로 만들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요즘사처럼 팟캐스트로 제작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팟캐스트 하려면 장비도 필요하고 편집 툴도 배워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스포티파이에서 팟캐스트를 시작하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녹음부터 편집은 물론 여러 다른 팟캐스트 플랫폼에 한 번에 배포하고 관리하는 것도 스포티파이에서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스포티파이에 가입하고 요즘사처럼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상과 공유해보세요. 저도 하고 싶어지네요. 스포티파이 그쵸. 빨리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어울리실 것 같아요. 목소리가 워낙 저 좋으시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언젠가 하고 싶습니다. 네, 히렌체님의 팟캐스트도 기다려보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진짜 매력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잖아요. 뭐 연예인부터 대단한 어떤 교수님들도 만나보시고 약간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약간 공통적으로 좀 이런 사람들한테 매력이 좀 느껴지더라 하는 어떤 조건들 뭐 이런 거 있나요? 매력의 조건. 네. 되게 질문을 항상 예리하게 뽑아주신다고 소문이 이렇게 들었으나 네. 좋은 질문이라서요. 네, 감사합니다. 매력의 조건이 되게 근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유형들의 매력을 발견해서 그것들을 나누었는데 그래 생각하니까 뭐가 제일 매력의 조건이라고 꼽으면 뭐가 제일 중요하지를 저도 생각해봤어요. 근데 일단 태도에 대한 이야기는 후반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네. 지금은 제일 첫 번째는요. 본인의 색깔을 본인 스스로가 잘 아시는 분들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잘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본인의 장점이라든지 그 개성 그거를 끼로 잘 발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 성찰이라든지 그리고 개성을 발견해서 그걸 끄집어내는 노력형 사람들도 상당히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나 자신을 굉장히 잘 아는 분들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결국엔. 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에 대한 메타인지도 정말 확실한 분들
그리고 본인의 색깔을 명확하게 알고 그걸 표현할 줄 아는 분들이라고 정리하고 싶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사실 제가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자기를 이제 브랜딩해야 하는 네. 그런 상황이 되게 많잖아요. 네. 뭐 SNS를 하든 내 일을 하든 뭔가 특히 요즘 사례 이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분들은 자기의 뭔가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나를 좀 드러내고 브랜딩도 하고 내보여야 하는데 그럴 때 되게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도 제가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제 자신을 브랜딩 하려고 할 때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부분을 꺼내야 할지, 내 어떤 모습을 좀 매력적으로 사람들이 볼까? 이런 게 고민되고 그리고 막 어떤 사람들은 뭐 단점도 매력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자기 자신의 단점은 너무 못나 보이고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막 잘하는 것만 보이기에는 너무 힘들고 억지로 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또 히렌츠 님도 자기 채널 운영하고 계시니까 맞아요. 자기를 이제 브랜딩을 하실 때 어떤 포인트로 내 매력을 이렇게 끌어내셨는지 약간 이런 것도 궁금해요. 네, 일단은 저는 처음에 PD에서 디자이가 됐을 때 가장 먼저 고민했던 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이 수많은 채널들 사이에서 굳이 내 거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지? 그 경쟁력이 있는가? 내 색깔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를 스스로 가장 먼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파수 낭비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장점과 개성과 매력을 최대로 끌어서 청취자분들에게 좋은 시간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럼 나는 어떤 개성이 있지를 제일 먼저 고민을 했어요. 남과 다른 차별점. 근데 저는 그것을 좀 단점에서 출발했거든요. 약간 단점 얘기 잠깐 하셨는데 진짜요? 왜냐하면 저는 단점이 되게 뾰족한 개성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의 가장 오랫동안 들었던 이야기이자 제가 스스로도 콤플렉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저는 귀엽지 않다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귀여운데 무슨 말 하세요? 감사해요. 어느 순간부터 약간 귀엽다는 얘기 들어서 되게 다행이다 생각을 하는데 어린 시절에 저는 항상 맞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첫째, 맏딸, K 장녀였고 어느 곳을 가든 저를 사람들 다 의지하고 기대는 거예요. 나도 기댈 곳이 필요한데 항상 나한테 상담하고 근데 그게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도 고등학교 때 택시를 타고 중학교 때 타도 항상 기사님이 출근하시나 봐요. 뭐 이러세요. 나 뭘 대학도 안 가는데 출근이라뇨. 그래서 항상 좀 노안, 키 큰 애, 좀 언니 같은 이미지, 진짜? 누나 같은 이미지로 평생을 좀 어떻게 보면 살았는데 제가 이거를 결정적으로 내려놓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보통 이제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면 막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그쵸. 귀여움과 이쁨을 받을 타이밍이잖아요. 라디오 PD로 제가 되게 힘들게 한 명 뽑는 데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드디어 내 인생에 처음으로 막내로서 기쁨을 누릴 시기다. 귀여움을 받자라고 했는데 6개월 만에 또 들어온 거예요, 후배가. 그래서 고작 6개월밖에 이걸 즐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팔자에 귀여움이 없구나. 그래서 그렇게 팔자와 뭐 운명론으로 가니까 그냥 이걸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귀여움을 억지로 넣기보다는 그럼 나는 귀여움이 없는 대신 뭐가 있지?에 집중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진 것에 집중을 하니까 어떤 저의 이미지를 뽑아낼 수 있었냐면요. 귀엽지 않은 분들은 좀 대체로 성숙할 수 있잖아요. 성숙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좀 발전시키면 우아해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 나는 뭐 20대 후반이지만 우아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우아함을 좀 나이치고 우아한 이 브랜딩을 확고하게 붙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을 하는 것도 지금 들으면 아시겠지만 목소리가 엄청 높거나 막 빠르거나 막 이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전 9시에 DJ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축축 처진다. 아침이니까 느리다 였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로 넘어왔는데 마찬가지로 막 숏폼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그 당시에 유튜브는 숏폼 직전이었는데 되게 호흡이 빨랐어요. 사람들이 막 끄고 싶어하는 유튜브 세상에서 저는 라디오 스타일의 말을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악플이 달리는 거예요. 느려 터졌네. 뭐 1점 몇 배속으로 들어야 그나마 낫다는 등. 저도 그랬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좀 브랜딩화 시켰습니다. 진짜. 네, 그러면 나는 좀
여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리다를 좀 좋게 말하면 여유 있고 또 이건 결국 최종 목적지는 우아하다잖아요. 맞아. 그렇게 제가 가진 거를 오히려 집중하고 히든 채널을 만들 때도 제가 갖고 있는 페르소나 중에 네. 가장 우아하고 네. 가장 교육적인 페르소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좀 그리고 라디오 감성을 좀 항상 추구했기 때문에 그걸 가져왔어요. 느린 건 라디오니까 틀어놓고 네. 천천히 들으실 수 네. 있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제가 원하는 분들이 제 컨텐츠를 봐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저의 개성이 되어서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저한테 귀여운 걸 바라지 않고 교육적이고 우아한 저의 모습을 보고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단점을 좀 더 아예 캐릭터화 시켜서 뾰족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페르소나화 시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오히려 알아봐주고 좋아해 준다는 걸요. 그리고 워낙에 취향이 다양한 세상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절 욕해요, 아직도. 그런데 누군가는 절 좋아합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기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를 왜 좋아하지? 뭐를 좋아하지에 집중하니까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결론을 얻었고요. 그렇구나. 단점에서 찾아보는 법. 네. 네, 히렌치님 얘기 들으니까 그리고 내 단점은 뭐지? 내 단점을 어떻게 매력으로 승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약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악플 들어왔던 거 없으세요? 악플에서 힌트 찾는 것도 재밌어요. 저도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인터뷰를 진행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도 말이 느리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었고 말을 유려하게 저는 히렌치님처럼 하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버벅이기도 하고 전다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게 좀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좀 어렵네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네. 버벅이거나 절잖아요. 네.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편하네요. 아, 그래요? 유려하게 진행 너무 앞에서 잘하잖아요. 네. 그러면 앞에 있는 게스트가 긴장합니다. 제가 긴장했어요. 그래서 너무 말씀 잘해서. 죄송해요. 사실 저도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유려하지 않았고 그쵸. 5, 6년 이상 거의 한 8년 넘게 트레이닝을 하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저도 당연히 혜미님처럼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리고 PD에서 DJ가 됐을 네, 때는 네. 엄청 버벅였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막 조금 멈추고 가고 이렇게 당황하시고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앞에 게스트로 하여금 편안함을 끌어내주신다. 오히려 앞에 있는 사람이 같이 긴장하는 게 아니라 좀 편안하다. 나도 조금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건 좀 맞는 것 같아요. 인터뷰이 분들이 편안하게 느끼시는 것 같고 네. 또 아니면 선배님들이 오시면 저를 되게 귀여워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실례가 될까봐 지금 귀엽다 여기까지 나오려고 했는데 참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뭔가 그래 하면서 약간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천천히 해보세요. 막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와는 다른 매력을 갖고 계신 게 저는 네. 이렇게 귀여우려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꾸 저희가 다 기대는 이쁨 받고 싶은데 의지하고 싶은 느낌? 네, 언니가 다 의지하려고 해서 어깨가 무겁거든요. 그래서 본격 저는 아예 무거운 콘텐츠를 만들자라고 한 거고 모든 사람이 전 귀여운 사람을 보편적으로 좋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이가 많이 이제 먹어가고 있어서 저도 이제 귀여움 말고 다른 매력을 찾아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아무튼 저처럼 이렇게 내 매력은 뭐지? 약간 이렇게 좀 고민을 지금 들으면서 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좀 처음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진짜 매력적인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어떤 게 매력인지 잘 알고 이걸 이끌어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의 매력을 좀 발견하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네. 제가 그래서 그 이번 책에 5가지 질문을 실었어요. 네.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고 네.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제가 라디오 PD였기 때문에 네네. 요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몇 시에 DJ인가? 내가 라디오 DJ가 된다면 몇 시 타임에 어울릴지를 고민해 보시면요. 나의 목소리와 말투에서 나의 성격을 끄집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 시간대별로 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목소리나 맞아요. 어떤 말투나 이런 게 다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대략 느낌은 아시겠지만 네. 제가 대략 편성 쪽에 그런 가이드를 드리면 네네. 오전 타임, 특히 아침에 출근하는 출근 시간대에는 좀 되게 밝고 활력이 넘치는 분들이 아침잠을 깨워주십니다. 맞아. 그래서 보통 6시, 7시에서 9시 타임이 네. 출근 시간 피크 타임이어서 제일 네. 청취율이 높은 시간이에요. 그럴 때는 능력도 있고 재밌고 밝은 사람들, 진행을 아주 잘하는 분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오전 9시가 넘어가면 그거보다 살짝 차분하지만 발랄한 분들, 밝으신 분들, 조곤조곤 이야기를 재밌게 하시는
밝은 DJ들이 많이 진행을 하고요. 12시가 넘어가면은 잠이 오기 시작해요, 다시. 왜냐하면 우리 밥을 먹었으니까 맞아. 식곤증이 옵니다. 그래서 이 점심 식곤증을 깨우기 위해서 아주 개그우먼이나 개그맨 같은 웃긴 맞아, 분들 맞아, 있죠. 맞아. 뭐 김신용 씨나 맞아. 파워가 넘치는 분들이 네네. 진행으로 우리의 잠을 깨워주시고요. 4시 타임에서 6시까지는 좀 교육적인 분들, 그런 분들 좀 우리의 나른한 오후를 음악과 함께 좀 교육적인 내용들로 많이 채워주시고 6시 타임 때부터는 이제 점점 어두워지겠죠. 집으로 돌아가는 하루를 마치고 피곤한 이 퇴근길을 조금 마음을 달래주는 편안한 톤의 DJ들이 점점 자리를 하다가 8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재우십니다. 9시, 10시에 넘어가면 그냥 아예 잠 오게 만드는 편안하게 듣다 주무세요. 뭐 이런 톤. 그런 분들이 많이 진행을 하세요. 네. 그래 새벽 때는 그냥 아예 말도 굉장히 느리고 텀도 길고 오히려 되게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 위주로 진행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나는 몇 시에 DJ가 어울릴지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건데요. 혜미님은 스스로 몇 시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저 들으면서 계속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개그 쪽도 아니고 약간 밝은 쪽도 아닌 것 같고 약간 4시, 6시 아니면 6시, 8시 뭐 그쪽이 아닐까. 4시, 6시, 6시, 8시도 좋고 네. 저는 오히려 혜미님 아예 새벽 타임도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새벽 한 재우는 사람? 12시에서 2시까지 그때가 은근히 깨어있는데 잠 안 오는 분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맞아. 제가 가장 좋아했던 황금 타임이 12시, 2시, 2시, 3시였어요.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그 신해철 씨가 했던 라디오가 있는데 네. 그 프로그램이 맞아. 2시, 3시였어요. 그리고 그 전에 아주 재밌던 라디오들은 다 12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재미있는 요즘사 같은 이야기들을 해주시잖아요. 그 타임이 저는 어울리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업로드 시간을 바꿔봐야 되나? 지금 8시 반에 올리고 있는데 네. 보시는 분들 이렇게 청취 시간을 보면은 진짜 밤에 새벽에 들으시는 분들도 꽤 그쵸. 계시고 아니면 아예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들으시거나 맞아요. 그렇게 많이 나뉘더라고요. 맞아. 저도 약간 요즘사 들을 때 아예 밤, 저희 작업 끝나고 뭐 이런 타임을 많이 활용하고 저같이 밤에 일하는 활동의 야행성이 아니시면 출근 시간대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네, 좀 그래도 나름 들으실 때 어울리는 목소리였나요? 그럼요. 그래서 오전에는 네. 오히려 너무 업템포보다는 이렇게 좀 차분하면서도 조곤조곤 짚어주시는 목소리가 편안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좀 스트레스가 많은 날 저는 되게 높은 피치의 소리를 듣기 싫어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조금 민감한 편이어가지고 소리에 그럴 때 혜미님의 이제 잔잔하지만 짚어주시는 이런 진행을 들으면 참 좋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나의 매력을 발견하는 방법 중 하나였잖아요. 네. 만약에 내가 뭐 진행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한번 나의 어떤 시간대를 체크해보는 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 나의 어느 정도 개성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잘하는구나. 이런 캐릭터가 대충 있구나를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나의 캐릭터를 판단하는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나는 제너럴리스트인가 스페셜리스트인가 스스로 자문해보세요. 이 질문은 대화 중에 여러분의 매력을 알아낼 수 있는 질문이 됩니다. 보통 제너럴리스트 분들이 잡학다식한 분들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것저것 다 아시는 제너럴하게 아시는 분들을 제너럴리스트라고 맞아요. 하고 스페셜리스트는 어떤 전문가 어떤 하나 얘기했을 때 막힘없이 줄줄 이야기를 하거나 또 재미있게는 덕후 완전 덕질을 잘하는 덕후 하는 분야를 파고는 그런 분들 덕력 있는 있죠.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다 극명한 장단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너럴리스트는 너무 얕게 알면 대화에 깊이가 없을 수 있고 덕후는 묻지 않았는데 갑자기 벅차오르면 들으시는 분들이 좀 난감해하시는 그쵸, 경우가 혼자 덕력 갑자기 뿜뿜하면은 이게 뭐지 막 이렇게 귀엽게 말하면 덕후고 잘못 말하면 이거 꼰대가 되거든요. 갑자기 내가 와인을 좀 아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갑자기 그쵸. 묻지 않은 와인에 대해서 말을 하는 순간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맞아. 그래서 요거는 대화 중에 내가 부족한 점과 잘할 수 있는 점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대화 중에 나는 어떤 매력이 있지? 어떻게 말할 수 있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의 캐릭터를 파악하실 수 있는 질문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무 진노리를 얕다면 네. 이걸 조금만 더 한두 스텝만 더 파서 네. 조금 깊게 만드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만약에 덕력이 깊은데 내가 덕질하는 분야가 좀 보편적이지 않다거나 가끔은 종종 벅차오르곤 한다.
하신다면은 좀 요거를 때와 장소에 맞게 네. 어필하는, 멋있게 어필하는, 그 전문가적으로 아. 어필하는 방법, 노하우를 스스로 연구하시는 것도 매력적이게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조금 더 대중적인 눈높이에서 좀 말을 하는 어떤 연습. 예, 단어나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연습해 보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덕후까지는 아니고 저도 제너럴리스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에디터로 일을 했다 보니까 네네네. 다양한 분야를 조금씩 파면서 그거에 대해서 뭐 기사도 쓰고 인터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 보니까 네네. 그런 거에 익숙하거든요. 대신에 저는 약간 덕후들 보면 부럽기도 해요. 뭔가 한 분야에 그렇게 깊게 파고들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그렇게 해보진 않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나마 오래 한 게 이렇게 인터뷰하는 일 정도일 것 같고 나의 매력은 뭔지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네요. 맞아요. 이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성향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출발을 하셨으면 그럼 나는 제너럴과 스페셜 중에 뭐가 더 되고 싶지 앞으로? 이걸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혜미님처럼 저도 되게 제너럴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네, 살았어요. 근데 30대 한 중반 정도가 되니까 갑자기 제가 되게 스페셜처럼 먹는 것만 먹고 하던 것만 하고 하나를 보면 좀 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성향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먹는 거에서 이게 그칠 게 아니라 이걸 공부를 해서 전문가가 되면 더 멋지겠다. 예를 들어 제가 와인을 좋아하는데 그냥 와인을 소비하고 그칠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지식까지 갖추면 이게 나의 매력과 장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나의 성향을 대충 파악을 했으니까 요걸 더 개발해보고 싶다. 앞으로 목표를 세우는데도 스스로 도움이 되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조금 저도 정리가 되네요. 제가 인터뷰를 했던 이유가 사실 그냥 인터뷰 자체가 좋은 것도 있지만 뭔가 이걸로 뭔가 기술적으로 뭔가 전문가가 돼야겠다 이런 거보다는 저희 채널에 어떤 주제가 있잖아요. 나다운 일과 삶? 이 주제에 되게 관심이 많고 네네. 이거를 거의 지금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파고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을 계속 초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다 그런 자리에 가 있고 그래서 약간 저는 약간 그런 분야에서 좀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지 않을까. 그럼요. 이런 이미 생각을 스페셜이시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되실 겁니다. 한번 그렇게 더 디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나요? 질문이 5가지라고 하셨죠? 네, 아직 2번째입니다. 아 그래요?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의 롤모델은 누구인가요? 아, 그쵸. 이런 얘기 저희 채널에서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롤모델 질문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네. 특히 맞아요. 저는 이 매력과 관련해서는 나의 가치관을 파악하는 데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롤모델이 뭐예요를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을 멋지게 생각하는지가 드러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기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기업가를 꼽으실 테고 아티스트는 아티스트를 꼽을 테고 뭐 아니면 엄마가 좋았다면 엄마의 뭐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가족 이야기를 할 테고요. 저도 자문을 해봤어요. 나의 롤모델은 그럼 누구지? 누구예요? 근데 선뜻 떠오르지 않고 한참 어렵게 생각을 했을 때 네. 항상 저는 나이가 굉장히 많은 분들 아니면 좀 지금 세상에 안 계신 분들 막 이런 분들을 제가 꼽고 있더라고요. 네. 나는 왜 항상 70대 80대 분들 혹은 되게 더 오래전에 세상을 살다 가신 분들을 롤모델을 꼽지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저는 인생을 단기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단기로 바짝 반짝하고 스타가 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좀 길게 인생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 사람 참 잘 살았다. 그래서 이 잘 산 것들을 후배한테 되게 멋지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멘토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최종적으로 갖고 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제가 왜 이렇게 자기 검열을 하고 스스로의 인성을 좋게 하려고 늘 노력했는지가 답이 나오더라고요. 멘토가 되고 싶으니까. 네, 좋은 어느 사람이 순간. 돼야 되고. 네, 힙한 할머니가 되고 싶은데 지금 이 삶은 별로 힙하지 않아.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늘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항상 나이 드신 분들을 롤모델로 했습니다. 혜미님은
롤모델이 누구세요? 요즘에 저희 채널에서 요즘 선배라는 코너를 하거든요. 네네. 그게 제가 롤모델로 삼고 싶은 분들을 초대하는 네, 거예요. 재밌네요. 네, 그래서 4050에 뭔가 담고 싶고 되고 맞아. 싶은 그런 선배님들을 초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출연하고 계시는 분들이 네. 저의 롤모델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활기차고 자기다움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도전하시고 약간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진짜 멋있다. 나도 저렇게 나이가 들고 싶다. 막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한 에너지? 신체적인 것 상관없이 마인드적으로 건강한 에너지가 막 뿜뿜 나오는 그런 분들이 저한테는 롤모델이고 약간 그렇게 되고 싶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서 요즘 사를 좋아하고 꼭 출연하고 싶었던 채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지향하는 가치가 맞아요. 저희가 비슷한 느낌을 받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늘 롤모델로 꼽는 분들의 공통점이 딱 말씀하신 포인트들인 게 제가 예전에 신디 로퍼라는 가수를 되게 멋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고 네. 롤모델이라고 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분이 30살에 데뷔를 해서 80년대에 되게 유명했던 가수잖아요. 근데 60세에 에미 어워드라는 뮤지컬을 작곡해서 에미 어워드라는 그 뮤지컬계의 그래미 어워즈 같은 수상을 하셨습니다. 작곡상을 받았어요. 60살에 60대에 작곡을 그 뮤지컬이 킹키부츠라고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뮤지컬이 너무 좋아서 그걸 보려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분 때문에 거기를 간 적이 있어요. 뉴욕에. 진짜. 네, 근데 그렇게 저도 나이가 들어도 오히려 시대에 뒤처지는 게 아니라 맞아, 새롭게 맞아. 도전하시고 맞아. 새로운 삶을 개척하시는 어른들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비슷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지향하구나 이렇게 깨닫고 내가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맞아요. 아니면 내가 가진 것들에서 그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게 뭔지 약간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맞아요. 정리 감사합니다. 그래야 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걸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가치관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사실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내가 맞아요. 어떤 것에 중심을 두고 있고 누굴 멋지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을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의 아까 말씀드린 단점을 나열해 보세요. 그거 좀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렵죠. 단점을 그래서 좀 바꿔요. 다른 네. 단어로 긍정의 언어로 바꿔보세요. 저부터 예시를 들면 저는 예민하다라는 이야기를 일을 하면서 종종 들었습니다. 뭐만 하면 건의를 하고 뭘 하면 그건 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너 너무 예민한데? 소위 그 예민 라이팅을 많이 당해서 제가 되게 힘들었던 직장 생활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책이 하나 있었어요. 센서티브라는 책인데 일자 샌드라는 분이 쓴 센서티브입니다.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민감함은 신이 주신 최고의 재능이다. 그러니까 민감한 사람은 예민해서 피곤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많은 센서가 있는 반면에 센서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다른 사람에 비해 행복감도 크게 느낀대요. 행복한 순간을 2배로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우리는 늘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예민해서 그래. 내가 예민해서 피곤한 거야. 맞아. 내가 예민해서 사람들이 날 피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긍정적으로 강화를 했을 때 이거는 엄청난 재능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걸 바꿔서 말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저를 이후에 예민한 거 아니야 했을 때 제가 웃으면서 너스레를 떨었어요. 저 좀 섬세한 거예요. 이렇게 좀 예민한 게 아니라 섬세한 거라고 이야기를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좀 저도 그렇게 스스로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키워드를 긍정화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매력화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거 되게 잘했던 분이 무한도전의 김태호 PD님이에요. 진짜? 그리고 무한도전 작가님들이에요. 왜냐면 박명수 씨가 했던 행동들을 편집을 잘못하고 잘못하면 몰아가면은 그쵸. 완전 역적이 될 수도 있는데 그쵸. 굉장히 사랑스럽고 때로는 귀엽고 맞아. 친근한 찬은이 형과 막 별명 부자가 되었었잖아요. 당시에. 이거 어떻게 네이밍을 하고 어떻게 브랜딩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자문해보세요. 내가 PD라면. 캐릭터가 될 수 있는 되게 좋은 포인트일 수도 있다. 맞아요. 저는 그거를 아이돌 덕질하시는 팬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요. 이런 단어를 유행시키시더라고요. 뭐 예민미. 예민미라는 말을 저는 처음 들었어요. 미를 붙였어. 네, 예민미가 있어서 너무 좋대요. 그래서
같이 아이돌들하고 일하면서 그럼 나도 예민미로 바꿀까? 되게 그 단어가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자신이 덕질하는 대상을 바라보니까 그 예민함도 예민미가 되었던 것처럼 나를 바라보는 눈을 조금 사랑의 눈으로 내가 팬이고 나를 덕질한다 했을 때 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를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단점도 장점이 되고 뾰족한 개성이 됩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이 느리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좀 말이 느린 것도 있지만 말이 느린 거 말고 행동이 저는 되게 느린 편이어가지고. 저 행동도 느려요. 근데 저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엄마가 왜 이렇게 양말 신는데 1시간이 걸리니? 라고 이렇게 문제를 풀 때도 되게 느리고. 그러니까 사실 학생 때는 되게 안 좋은 단점이잖아요. 이걸 빨리 시간 내에 풀어야 하는데 다 못 푸니까. 그래서 항상 조급하고 뭔가 땀이 이렇게 삐질 나고 항상 그렇게 나는 느린 게 단점이구나. 이거를 되게 저의 단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그 강점 검사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 강점 중에 심사숙고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 고민하는 타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저의 강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게 내가 느린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느린 거를 너무 나의 단점이라고 나를 막 이렇게 막 구박하지 말고 좀 또 나 고민할 거리가 생겼구나. 좀 깊게 생각해 볼까? 약간 이렇게 조금 바꾸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딱 정확한 모범 예시를 들어주셨어요. 심사숙고를 하시기 때문에 네네. 저는 질문지를 받고 그래서 이렇게 깊이가 있었구나 말씀드리니까 역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끔 다시 단점이 되기도 하고 장점이 되기도 하고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너무 솔직히 오래 고민 안 해도 되는 것까지 너무 오래 고민을 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그럴 때는 제 자신이 되게 피곤하고 그쵸.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약속을 못 지키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좀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게 강점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콘텐츠도 계속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럼요. 이렇게 질문지가 좋다라는 얘기도 들을 수가 있는 거고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리화를 좀 그럼요. 이렇게 심사숙고 하시는 분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이미지도 있잖아요. 가벼운 이미지, 진정성 없는 이미지는 절대 없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크리에이터들이 그런 것들을 다 잘 보니까 비슷한 업계에 있는 분들이 더 사랑하는 채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럽기도 해요. 대충 어떻게 하는 거야? 약간 맞아. 이렇게 모든 것에 노력을 자꾸 갈아 넣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항상 부럽기도 한데 맞아. 사실은 다들 다른 방식으로 다 노력을 하고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노력을 안 하신다면 그분은 과거에 엄청난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이돌들만 봐도 맞아요. 세상에 나오기까지 엄청난 트레이닝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제가 지금 그냥 타고난 것 같은데 하는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뭘 포기하고 뭘 잃고 뭐가 힘든지를 너무 가까이서 많이 보니까 절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특히 봤을 때 타고난 천재 같잖아요. 아니에요. 배우들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피나는 연습과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저는 오히려 천재를 좀 부정하는 타입이에요. 누굴 보면은 질투나잖아요. 너무 천재면. 맞아. 저는 늘 저를 아마데우스의 살리에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왜 아마데우스가 아니고 살리에르인가? 나 천재이고 싶은데. 그럼 보면은 그렇게 배가 아픈 거죠. 대신에 저는 프로듀서였잖아요. 네. 그럼 이 배 아픈 거를 이 사람의 재능으로 발굴해주는 사람이고 그걸 매력화시켜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직업을 잘 정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보통 우리는 질투를 많이 느끼잖아요. 저는 근데 그럴 때 타고나긴 했지만 어떤 면이 있겠지만 분명히 뒤에서 물장구 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에게 좀 편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그런 분들 보면 좀 옆에서 배우고 싶다. 그리고 이걸 내가 담아서 혹은 내가 PD로서 더 살려줘야지. 그리고 그게 내 강점이지라고 생각하는 편이 조금 낫기는 했습니다. 좀 딴 얘기지만요. 네, 너무 좋아요. 저도 되게 공감이 가는 얘기라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5가지 중에 지금 4번째 마지막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마지막 내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질문은 여러분을 형용사와 동사로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을 형용사로 표현했을 땐 어떤 사람인가요? 혹은 동사는 더 쉬워요. 동사는 그냥 나는 읽는다, 쓴다, 말한다 이렇게 내가 하는 행동들만 스케치하시면 되거든요. 혜민님부터 해볼까요? 혜민님은 동사로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인터뷰한다. 인터뷰를 매주 하고 있으니까 인터뷰한다. 질문한다. 질문한다. 그쵸. 듣는다.
쓴다. 음. 생각을 많이 한다. 생각한다. 뭐 이런 거. 아, 좋습니다. 그럼 네. 형용사는 뭐가 있을까요? 형용사는 조금 형용사? 더 생각해봐야 되는데 평소에 많이 들으셨던 혜미님에 대한 이야기 혹은 내가 되고 싶은 형용사도 좋아요. 희래님은 뭐예요? 저는 따뜻하다. 어. 좀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가끔 차가워질 때 아니야 다시 돌아가. 약간 스스로 채찍질을 하거든요. 웃기고 싶어요. 저는 늘 웃기다는 이야기가 최고의 칭찬이고 가끔 라디오 할 때 희래님 너무 웃겨요. 그러면 그분께 가장 큰 하트를 드리는데 그런 수식어들 제가 좋아하는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저는 들었던 것 중에 세심하다? 세심하다. 이런 거. 혜미님도 되게 친절하고 편안한 이런 수식어 많이 들으시지 않으세요? 맞아요. 친절하다. 아니면 다정하다? 다정하다. 맞아요. 약간 실제로 들었던 것도 있고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거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듣기 위해서 조금 더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 약간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조합하면 재밌는 현상이 나오는데요. 앞에 동사와 형용사를 한번 네. 합쳐보세요. 저는 아까 뭐 따뜻하게 말한다? 뭐 이런 게 있겠네요. 그리고 좀 웃기게 질문한다.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되는데 그렇게 한번 조합을 해보시면 머릿속에 그러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캐릭터가 그려지거든요. 저는 섬세하게 질문한다. 오, 이렇게 되는데. 좋습니다. 제가 딱 다정하게 느꼈던 듣는다. 네. 뭐 이런 거. 맞아요. 딱 그거예요. 벌써 벌써 케미님의 캐릭터가 나왔는데요. 너무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 원래 좀 매력은 민망한데 네,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공감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댓글 많이 달리실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러실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한테? 나를 좀 자문해 보시면요.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혹은 난 이런 걸 지향하니까 이렇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어렴풋이 그려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실 때 그냥 이걸 휘발을 하지 마시고 좀 노트에 적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캐릭터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뭐부터 실천하면 좋을까를 목표로 하시면 내가 당장 해야 될 일, 내 매력을 쌓아가기 위해 뭐를 해야 될지가 조금씩 힌트가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게 말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를 고민했어요. 근데 제가 책에도 그 다정함의 지구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전 그게 가장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말하는 게 잠깐이면 쉬워요. 맞아요. 잠깐 지나치는 사람한테 따뜻하게 말하는 거 쉽고 혜미님이랑 저랑 오늘 하루 보면 따뜻하게 얘기하고 그쵸, 주고받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매일매일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맞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네, 자기 전에도 보고 근데 계속 사는 관계에서는 맞아요. 이 다정함의 그 선함의 지구력을 유지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특히 내가 피곤할 때. 맞아요. 피곤할 때 되게 까칠하고 예민해지잖아요. 누구나. 맞아요. 근데 저도 그거를 가장 가까운 가족들한테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따뜻하고 다정하게 말을 하려면 난 체력 관리를 해야겠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매력을 극대화하려면 난 운동부터 해야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저랑 되게 비슷한 결론이시네요. 저도 좀 약하신가요? 네, 저도 요즘에 그래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뭐 하세요? PT를 받고 있는데 근데 진짜 저도 체력이 좀 약한 편이어서 그리고 아이거든요, 제가. 빨리 좀 에너지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빨리 꺼져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톤을 올려서 얘기하다가 네.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정신이 멍해지면서 에너지가 확 집에 빠지고 가고 싶다. 나 무슨 얘기 하고 있지 잘 모르겠고 잘 안 들리고 막 이렇게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되게 귀한 분들을 모셨는데 인터뷰할 때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저희는 커뮤니티를 운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대하고 같이 얘기하는 자리가 많은데 그때마다 제가 에너지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원인이 뭘까지 생각해보는데 저도 체력인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이 없다기보다는 약간 그런 부분에서 그게 뭔가 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 다정한 매력 있잖아요. 네. 따뜻한 매력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거 조금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니까 그게 네. 진짜 나의 다정함이 없어진 게 아니라 맞아. 내가 그냥 피곤할 뿐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컨디션이 좋을 때는 최고로 우리가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쵸. 나 되게 다정하긴 맞아, 하니까. 맞아. 그러면 이걸 유지만 하면 됩니다. 반대로 또 그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너무 나는 에너지가 너무 항상 넘쳐가지고 고민이다 맞아. 라고 하시면은
약간 사람들 만나기 전에 다른 곳에 좀 에너지를 쓰고 아니면 좀 명상을 하시거나 맞아요. 자기 자신을 혼자 무건수행하면서 들여다보시거나 그쵸. 그러면은 되게 적정 수준의 나의 매력을 좀 보여줄 수 있고 맞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이렇게 5가지의 나의 매력을 찾는 법을 얘기를 해봤는데 네. 이걸 찾은 거를 좀 이제 발전을 시키고 싶으실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히렌츠님 채널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어떤 화법이잖아요. 네.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을 때 아니면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고 싶을 때 많이 쓰는 화법? 이렇게 말하면은 좋더라 이런 거 있나요? 제가 느낀 좀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말이 매력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표현이 좀 남다르신데요. 표현에 좀 진정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뻔한 표현을 하지 않고 같은 말도 조금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은 말로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좀 재미있는 표현을 좋아해서인지 좀 같은 표현을 해도 구체적이고 재미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매력을 느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영화 감독 장항준 감독님이 네네. 말씀을 되게 재밌게 하신다는 생각이 맞아요. 늘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한 인터뷰에서 되게 웃긴 표현을 하셔가지고 제가 또 웃겨서 저장해놨거든요. 저 웃기려는 욕심이 좀 있나 봐요. 어떤 단어를 쓰셨는데 네. 그 단어가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너무 적절하고 웃긴 거예요. 뭐예요? 뭐였냐면요. 네. 여러분 그 드라마 아시죠? 마스크걸. 네네네네. 안재홍 씨가 출연했던 마스크걸. 근데 그 당시 그 마스크걸과 장항준 감독님께서 연출하시는 영화가 동시에 촬영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안재홍 씨가 마스크걸을 찍고 그 현장에 왔다 갔다 하셨대요. 장항준 감독님이 그렇게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마스크걸이 빵 트고서 주호남이라는 그 오타쿠 캐릭터가 막 맞아. 주목을 받으니까 맞아요.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그렇게 찍고 나서 그렇게 가서 음탕한 짓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근데 그 음탕한이란 표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표현을 해도 뭐 이상한 짓이라고 하면 하나도 안 웃길 거를 맞아. 말이 매력적이다 하는 분들은 표현이 좀 달랐던 인상적이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항상 그게 표현의 구체성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 때도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부사를 빼세요라는 표현을 해요. 너무 진짜 정말 이 표현들이 우리의 표현의 구체성을 막아버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다. 너무 재밌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쵸. 것만으로도 이미 나는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빼면 되게 갑자기 말이 막히실 거예요. 맞아. 너무 좋긴 한데 너무라는 표현을 안 쓰면 그럼 뭘 써야 되지? 그걸로 다 뭉뚱그려버려서 맞아요. 그쵸. 나의 감상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구체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부터 좀 언어의 구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휘력이랑도 연결이 되는데 전 어휘는 생각을 많이 할수록 늘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걸 뭐라고, 이 기분 좋은 감정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럼 난 요즘 사회 와서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요 라고 하지 말라고도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전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저 설레요. 행복해요. 그러면 나는 너무 좋은 거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좋은지를 스스로에게 물은 거잖아요. 설레요. 행복해요. 이런 표현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더 구체적인 표현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오감을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 글을 쓸 때도 오감을 활용하면 되게 그려지듯 글을 잘 쓸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 말맛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살리시는 분,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바로 이영자 씨입니다. 이영자 씨가 맛 표현하실 때 맞아요. 입에 막 군침 돌잖아요. 그쵸. 특히 막 굴국, 옛날 굴국밥 이거 표현하실 때 막 싱싱한 굴은 탱탱해 막 이러면서 바다 냄새 샥 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벌써 나 굴국밥 먹고 있는 것 같고 바다 냄새 나는 것 같았거든요. 맞아. 그래서 거기 어딘데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오감 표현을 잘하시면 그 표현만으로도 듣는 사람한테 매력적인 대상이 그려지고 이게 스케치가 되고 느껴지기 때문에요. 좀 내가 평소에 좀 뻔한 표현으로 재미없게 말한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좀 이렇게 이걸 대체할 오감 표현은 뭐가 있을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칭찬을 할 때도 구체적으로 해주면 그분이 되게 멋있어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그리고 고맙습니다 아니고. 맞아요. 그럴 때 더 와닿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런 연습을 해보면은 그런 칭찬을 하는 나 자신도 맞아요. 되게 매력적으로 사람들한테 어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저 궁금한 게 사실 저는 말을 잘하고
어떤 멋있는 외모와 이런 것도 물론 매력의 어떤 요소들이겠지만 진짜 멋있는 사람은 항상 태도에서 풍겨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이제 선배님들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히렌츠님이 생각하는 태도가 되게 매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매력에 대한 그 고정관념을 깨주었던 어떤 한 이론이 있어요. 매력의 보상 이론이라는 사회심리학 이론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군가한테 매력을 느끼고 호감을 느낄 때에는 네. 자신이 보상받는 듯한 기분을 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끌려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를 대할 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보상을 받는다라고 느끼게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네. 이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거나 이 사람의 존재가 나를 엄청나게 인정해줄 때 혹은 이 사람이 막 나를 이 세상 최고의 사람처럼 지금 이 순간 대우해줄 때 이 사람한테 우리는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매력하면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이돌이나 스타들처럼 이미 갖춰진 매력. 그러니까 누구나에게 매력적인 사람한테 매력을 느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와도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 순간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어필을 하고 어떻게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정성 있는 표현을 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의 매력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전 동일한 경험을 했는데요. 네. 제가 100팀 넘는 스타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네. 누군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그중에 제일 누가 기억에 남으세요? 했을 때 저도 동일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칭찬이었습니다. 나를 칭찬했던 사람 맞아, 절대 못 잊더라고요. 맞아.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특히 그 칭찬이 뻔한 칭찬이 아니라 내가 되게 듣고 싶었던 칭찬이라면은 그 사람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은인이 됐는데 어떤 가수분이 계셨어요. 제가 이제 그 연출을 하려고 연출만 집중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뭐 최영선 PD입니다라고 저를 소개를 했는데 이분이 모니터를 하시려고 라디오니까 이어폰을 끼고 계셨거든요. 갑자기 가수 듀오 분이셨는데 귀를 딱 던지면서 동시에 두 분이 PD님 목소리 왜 이렇게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분이 약속한 듯이 이렇게 되니까 제가 약간 용기와 응원을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은 PD를 하지만 언젠가 너는 진행을 계속해도 충분히 역량이 있다라는 응원의 목소리로 들려서 맞아. 저는 그 칭찬해주신 두 분을 잊지 못하거든요. 그 이후에 더 열심히 하고자 했고 그 이후에 유튜브를 만들었고 저만의 커리어를 쌓았으니까요. 그렇게 뭔가 내가 잊을 수 없는 내가 듣고 싶었던 칭찬을 해주는 사람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요. 맞네요, 진짜. 네, 같이 있는 순간에 보상받는 듯한 느낌을 준 사람은 약간 집중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스타의 예시를 하나 들면 제가 무슨 디렉팅만 하면은 저를 막 이렇게 바라봤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게 부담스럽지 않고 막 너무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위에서 이렇게 디렉팅을 했고 이분 앉아 계셨는데 저를 바라보는 눈빛과 집중도가 제가 만났던 연예 스타들 누구보다도 가장 예쁘고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해도 그렇게 바라보니까 저희가 약간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분이 솔로 앨범을 내고 계속 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모든 사람을 만약에 대했다면 모든 사람이 저분을 매력적으로 느꼈겠구나. 계속 잘 되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태도가 좋으니까 잘 되는 거. 네, 계속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 사람의 편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는 그분의 팬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솔로 앨범을 데뷔하신 이후에도 만났는데 여전히 같은 태도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래가는 매력을 지닌 사람들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진짜 와닿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엄청 대단하게 어떤 걸 갖추고 이런 거 전에 사실은 내가 상대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어떤 대화에 얼마나 집중하는가. 맞아요. 거기서 이미 다른 걸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혜미님은 지금 이 순간 저에게 가장 매력적인 분이시고 저에게 지금 집중해 주시잖아요. 진심으로 리액션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런 순간들이 별로 인생에서 많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대화를 했는데 약간 좀 이 대화에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아. 맞아. 핸드폰 보고 자꾸 전화 그러면은 받고. 아무리 이 사람이 멋진 사람이고 멋진 말을 했어도 별로 이 사람이 좋게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철저히 인간은 본인 중심적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매력적이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듣고 싶은 긍정의 말을 하세요.
너무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이거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되게 다양한 나의 매력을 찾는 방법들 네. 이런 걸 좀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네. 저는 근데 또 좀 놓치면 안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매력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야 된다, 보이고 싶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좀 너무 남한테 어필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의 시선에 너무 많이 신경을 맞아요. 쓰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진짜 저희가 나다운 매력을 찾는 방법을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다운 매력을 찾고 중심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좀 기억해야 할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너무 내가 아닌 모습을 음. 지속적으로 발전하시기보다는요.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발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아요. 아까 단점에서 출발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아마 장점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원하는 그 장점이 정말 장점이 아닐 수도 있고 그냥 방향성일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내가 아닌 모습을 자꾸 개발하고 그 괴로울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단점에서 출발을 하시고 내가 정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그리고 현재 나의 위치는 어떤지 이 능력적인 성격적인 좀 메타인지가 되시면 훨씬 더 좀 나에게 맞는 매력을 찾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네. 나의 캐릭터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나의 아까 드린 5가지 질문 있죠. 네. 나의 가치관도 한번 질문해 보시고 나는 어떤 것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뭐 이런 복합적인 질문을 하시지 않고 고민을 하지 않으면 보여지는 매력에 집착할 수 있게 맞아요. 될 거예요. 요즘에 너무 멋진 사람들도 많고 맞아요. 막 그러니까 아, 저 사람 되게 멋있어 보여. 그러면 나도 저렇게 될까? 아, 저 사람도 멋있어 보여. 막 이러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더 찾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내부에서 먼저 찾고 그거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근데 너무 또 억지로 끌어내다 보면은 그렇죠. 부자연스럽고 그게 매력으로 사실 되기가 너무 어렵죠. 맞습니다. 억지로 만드는 거는. 그래서 내 안에서 좀 찾아보자.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이나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실까요? 일단 너무 나오고 싶었던 채널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고요. 사실 네. 저도 라디오 베이스의 인간이다 보니까 네. 라디오를 또 했다 보니까 요즘사 같은 팟캐스트를 같이 하는 채널을 나오면 부담이 없고 상당히 행복해요. 편안하고. 너무 다행이네요. 그리고 유익한 삶의 팁들을 나눠주시는 게 우리 같은 고민을 하는 우리 또래들, 요즘 사람들한테 도움이 맞아요.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요즘 사례 들으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네.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호감이 시작되지 않고 오히려 누군가 나를 비호감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럴 때는 인간은 원래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 버리세요. 그리고 주눅 들지 마세요. 제발.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유튜브 처음 듣기 시작하고 악플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정말. 이게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으면 꼭 악플러들이 달립니다. 맞아요. 아시죠? 너무 넓어지면은 타겟이 막 엉뚱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맞아요. 그래서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이제 악플은 세금과도 같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세금 내야죠. 관심 받았으니까. 근데 그걸 알면서도 마음이 안 좋아지고 그 악플이 돌아서 자꾸 나를 긁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만 자꾸 생각나잖아요. 네. 아무리 좋은 댓글이 맞아요. 10개가 있어도 그 한 개가 자꾸 생각이 나고. 맞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좀 부정성을 원래 기억하는 것이 우리 뇌의 특성이기도 하니까 네. 우리 의식적으로 부정을 좀 이때면 바로 그냥 쳐내는 연습? 그러니까 굳이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연습을 맞아요. 하시는 것도 때로 현명한 삶의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댓글 달린다? 그럼 바로 지우거든요. 맞아요. 차단. 다신 달지 마. 차단. 안녕. 그리고 빨리 잊어버리는 게 맞아, 도움이 맞아.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내가 갖지 않은 사람들, 갖고 싶지만 친해지고 싶었지만 친해질 수 없는 인연은 놓아주시고 주눅 들지 마시고 대신에 세상에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많고 또 그만큼 나를 사랑해줄 사람들도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희련체가 어딘가에 나와서 욕먹는 사람이지만 어딘가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실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은 얘기네요.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을 수 없고 맞아요. 대신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틀이나 툴을 바꾸고 깨버리면 오히려 나의 매력이 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 것만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환경과 틀 이런 것들을 바꾸는 생각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끝까지 너무나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혜렌체님이 자신감을 만드는 도구들 바리바리 지금 또 챙겨오셨는데 그 도구들은 저희 요즘사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는 요즘사 유튜브 채널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툴박스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사의 콘텐츠는 이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어줄 수 있는 거 아시죠? 출퇴근길에 작업하면서 편하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히렌체님과 인사를 나누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여기 카메라거든요. 카메라에 인사 나눠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